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의 말년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었죠. 말년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나 타고난 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갔던 사람이 말년에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절 화려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반대로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 말년에는 유난히 편안한 표정으로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와 마음가짐이 만들어낸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남을 탓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왜 이렇게 바쁜지, 세상은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엔 가벼운 불평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망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외로워야 하나? 젊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친구들이 멀어지면 배신감을 느끼고, 몸이 아프면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일어나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를 바라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바깥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계속 원망을 키우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큰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고 작은 아들은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못할 때가 많았죠. 처음엔 이 할머니도 많이 서운해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들들이 나를 이렇게 소홀히 하나.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외롭다고 아이들 인생을 붙잡을 순 없지. 그날부터 할머니는 원망 대신 자기 일상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고 친구들과 산책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들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아들들은 엄마가 불평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고 찾아올 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게 곧 내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거요. 원망을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말년 운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사람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듭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죠. 주변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다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해집니다.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거라고 믿었는데 정작 나이가 들면 아무도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관계를 붙잡으려 합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도 억지로 만나고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도 나갑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를 정리할 줄 압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 사귄다고요. 이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체력도, 감정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소중한 에너지가 다 소진됩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 사업을 했고 친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옛 친구들과 자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자식이 뭘 하는지 비교하고 자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피곤하고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모임은 정중히 거절하기로요. 대신 진심으로 편한 친구 서너 명하고만 깊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거리 두기는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압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사라진다는 거요. 관계의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게 말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자식에게 기대를 내려놓은 사람.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어릴 땐 키우느라 고생하고, 크면 공부시키느라 애쓰고, 결혼하면 손주 보느라 바쁩니다. 그렇게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행복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전화 한 통 안 하지? 사랑했던 만큼 서운함도 큽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내 조언을 듣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더 힘든 건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을 때입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하거나 내가 바라던 삶을 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하는 자책과 왜 내 말을 안 듣나 하는 원망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하지만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기르는 것이지 자식의 삶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말렸지만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이긴 해도 예전보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아들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내 걱정이 아들을 무겁게 만들었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게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틀을 버렸습니다. 대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아들도 엄마에게 더 자주 연락했고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강요하는 겁니다. 부모도 독립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고 자식 중심의 삶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 자신의 삶이 보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나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이 독립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에 내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면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그게 말년을 평온하게 만드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네 번째, 검소하지만 궁색하지 않은 사람.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한 불안이 생깁니다. 수입은 없는데 살 날은 많이 남았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히 있는데도 쓰는 게 아깝고 조금만 써도 죄책감이 들고 혹시 돈이 모자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은데도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검소하지만 궁색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태도라고요. 검소하다는 건 쓸데없이 쓰지 않는 겁니다. 과시하려고 돈을 쓰지 않고 남과 비교하려고 쓰지 않고 허영을 채우려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곳에, 내 마음이 편한 곳에 씁니다. 그러면 많지 않은 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궁색하다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을 모르면 항상 부족합니다. 반대로 만족할 줄 알면 적은 것으로도 풍요롭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만족을 압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게 이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밥,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검소함은 궁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남의 눈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년을 넉넉하게 만드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 이 나이에 뭘 더 배우나? 나이가 들면 자주 하게 되는 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것 같고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따라가기 힘들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나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방식만 고집합니다.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가 문제야? 고집이 세지고 융통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세상과 단절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70이 넘어서도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게 더 많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배움이라는 건 꼭 학교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는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여는 것. 이 모든 게 배움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고 새로운 것에 열려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계속 열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은 여전히 젊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하면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내가 맞아 하고 우기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계속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나 자신을 더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년의 성장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배웁니다. 책에서 배우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삶에서 배웁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는 한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게 말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5번째 비밀입니다. 말년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마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관계를 정리하고 기대를 버리고 만족하며 배움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이, 이 순간에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